자, 정부가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와, 이거 정말 모두가 환영할 만한 소식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오늘 저희는 이 화려한 발표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솔직히 이게 엄청난 공급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의견이 아니에요. 어쩌면 정부 계획의 아주 근본적인 허점을 꿰뚫는 그런 날카로운 경고일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자, 그럼 먼저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부터 한번 보죠. 겉으로만 보면요. 와, 진짜 서울 집값 문제, 주택난을 한 방에 해결할 완벽한 계획처럼 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31년까지 무려 31만 호를 공급하고 사업기관도 기존 18년에서 12년으로 확 줄이겠다는 겁니다. 민간 개과를 팍팍 밀어줘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건데요. 와, 진짜 숫자만 보면요. 이거 정말 대단한 계획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전문가가 이 계획의 결정적인 약점을 딱 짚어냅니다. 뭐냐면요. 아무리 정부가 좋은 계획을 내놓아도 민간 개발사나 집주인들한테 이게 돈이 안 되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냉정한 현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가 그린 장밋빛 미래와 시장의 차가운 현실이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건축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기존 집주인들은 엄청난 분담금을 내야 하고요. 이런 기본적인 계산기부터가 안 맞는데 정부가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삐까뻔쩍한 새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돈, 그거 도대체 누가 내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새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낼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정답은 놀랍게도 아닙니다. 바로 그 재건축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기존 집주인들이 그 돈을 내는 겁니다. 와, 새 집에 대한 꿈이 순식간에 엄청난 빚더미로 바뀌는 순간이죠.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이죠. 반포의 한 재건축 단지. 여기서 기존 집주인들이 추가로 내야 했던 돈, 즉 분담금이 가구당 평균 무려 8억 원이었습니다. 8억 원. 아니 이건 거의 집 한 채 값을 또 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재개발이라는 게 한 개인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건 거의 재정적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새 아파트에 대한 꿈이 빚이라는 악몽으로 변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죠. 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재개발 호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노원구에 있는 낡은 아파트를 8억 원에 샀다고 칩시다. 그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몇 년 뒤에 조합에서 통지서가 한 장 날아옵니다. 열어봤더니 추가 분담금 5억 원을 내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와,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럼 계산해 볼까요? 원래 집값 8억에 분담금 5억을 더하면 이 새 아파트를 얻기 위해 내가 쓴 돈이 총 13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가 지적한 아이러니죠. 차라리 그냥 옆 동네에 있는 깨끗한 신중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개인의 아슬아슬한 도박이 그냥 나 혼자만의 일일까요? 절대 아니죠.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지금 시장 전체가 아주 심각한 경제적 역풍을 정면으로 맞고 있습니다. 보통 다들 금리가 좀 내려가야 대출이자 부담도 줄고 부동산 시장도 좀 살아날 텐데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딱 빠져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내린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돈이 싹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위험이 아주 커집니다. 특히 미국 경제는 아직도 너무 튼튼하니까요. 그러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장기적인 폭풍이 지금 서서히 몰려오고 있어요. 바로 국민연금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에 정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국민연금이요. 2027년부터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적자 구조로 바뀝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언젠가는 연금을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부동산 시장, 과연 공정한 게임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시장의 본질, 그 민낯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주식은 우리가 원하면 바로바로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정보도 투명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전혀 다르죠. 쉽게 팔리지도 않고 거래 정보가 전부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수에게만 유리하게 짜인 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워낙 적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짜고 비싸게 거래를 몇 건만 하거나 아니면 그럴듯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만으로도 마치 전체 시장이 엄청난 호황인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제발 정부 발표나 언론에서 떠드는 장밋빛 전망, 그거 그대로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신에 직접 계산기를 꺼내서 두드려 보세요. 내가 이 집을 얼마에 사고 나중에 분담금을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이 차가운 숫자만이 진짜 현실을 말해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 한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가 익명으로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 꼬일대로 꼬인 구조적인 문제를 풀려면 차라리 한번 화끈하게 망하게 하고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이 극단적인 말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의 서울 부동산 시장, 이대로 어떻게든 버티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진정한 리셋을 위해서 한 번은 모든 게 무너져야만 하는 걸까요? 그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